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오늘은 5번, 7번 유형의 플래닝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성격 유형 검사들이 큰 유행이 되면서 심지어 과외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일부 기업들에서 무슨 유형을 선발한다고 공지하거나 같이 일하게 될 상사의 성격 유형도 공개한다고 해서 생긴 부작용이겠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8번 유형 국가라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는 8번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승리가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승리는 취업 성공이 되겠죠.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하지 못합니다. 검사지의 각 질문들이 어떤 유형을 염두하고 묻는 건지 알기에 제가 원하는 유형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심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 어느 정도가 참 애매했습니다. 너무 대충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너무 자세히 알려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심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이론 모두 결국 사람은 모르는 거다고 말하고 있긴 한데 자칫하면 지식의 블랙홀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뭐랄까요? 줄을 풀면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느꼈을 때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상들을 만들면서도 이 점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딱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다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심리 전문가가 아닌 플래닝 전문가로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7번은 6번과 함께 사고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고는 다른 말로 생각, 걱정, 미래, 지식 같은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고를 주 엔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심사숙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번은 그냥 딱 봐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7번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마치 감정형 사람들 중에 4번이 그랬던 것처럼 7번이 사고형 인간이라는 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낙천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며 활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7번은 사고의 에너지가 외부로 불출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5번은 사고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발현되며 7번은 외부로 발현되는 셈이죠. 그 딱 중심 위치에 6번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5번, 6번, 7번 유형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공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갈망이 공포로 발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5번은 사색가, 탐구자로 불리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지적인 분위기와 통찰력 같은 느낌이 바로 느껴집니다.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고 좀 쌀쌀맞다는 느낌도 들죠. 예전에 5번 유형의 사람이 제게 당신은 왜 자꾸 웃느냐고 물어보며 당신이 웃는 것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웃고 있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5번 유형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다만 그런 질문을 받아보니 5번 다움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며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책부터 사보는 경향이 있으면 5번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죠. 자신이 쓸모없고 무능하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축척의 기질이 매우 강한데요. 이는 돈,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수집하려는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시간이든 돈이든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너한테 내 시간 5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엮이지 않으려 하는 후퇴 기질이 있는데요. 더불어 나누는 것이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5번은 충분히 생각하고 따져서 이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면 초연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만 생각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5번의 성격 구조를 보면 사고가 주 엔진이고 감정을 보조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능은 예비 엔진으로 빠져 있죠. 사고를 지식, 감정을 관계로 대체해보면 이들은 지식의 관계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현상도 깊이 관찰하고 그 원리와 본질을 찾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뭐든 말할 때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과 사고가 만들어내는 백일목 모드를 갖고 있기에 이들은 학문, 지식에 대한 공상을 잘 합니다. 저는 이걸 가설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봤는데요. 4번이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고민한다면 5번은 학문에 대한 깊은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연구나 실험을 할 땐 가설부터 세우잖아요. 5번도 4번과 같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문, 지식에 대한 통찰력이 다른 유형보다 훨씬 깊다는 거죠. 본능의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시간 순대로 쓰든 프로젝터 순으로 쓰든 본능 영역의 기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한 건 플래너의 효용성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래너를 쓰면 뭐에 좋은지에 대해선 굉장히 깊이 체계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래닝 기록은 없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실제 행동에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5번 유형 학생들은 학습을 하더라도 원리와 본질을 파고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처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8번 유형처럼 기출문제 중심의 점수를 따는 공부는 요령을 피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한다고 정확히 알고는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과목의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뭔가 점수로 판별되는 시험 같은 것에는 약하죠. 그러나 끈질긴 탐구를 기반으로 한 논문 같은 것들은 막강합니다. 5번 유형 학생도 4번처럼 영역별 구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의 생각이나 추론을 적기엔 구분된 영역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땡스 다이아몬드 작성엔 취약함을 보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땡스 다이아몬드 작성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7번입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 열정가로 불리는데요. 한마디로 잘 노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부정적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잘 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는 능력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까? 저렇게 하면 재미있을까를 빨리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두뇌회전이 장난 아니겠죠. 개그맨들이 7번 유형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낙천적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며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다만 생각은 다양하게 하는 반면 실행력은 약한데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건드려보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절대 견디지 못하죠. 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깊이 잠재된 어떤 고통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7번은 양육자 중에 엄마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엄마에게 안정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불안감을 상쇄시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7번 유형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느낀 건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즉 엄마가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어도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형별로 부모를 생각하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천부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완벽한 양육 환경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양육할 때 불필요한 죄책감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의 성격 구조를 보면 사고가 주 엔진이고 본능이 보조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예비 엔진으로 빠져 있는데요. 사고를 생각, 본능을 현실로 대체시켜보면 이들은 생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고와 본능 엔진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프로세싱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현실로 기계처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감정의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미는 나를 위한 재미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함도 아니요 너를 위함도 아니고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동기가 나를 위한다고 이기적이지 않고 너 우리를 위한다고 이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추구한 재미가 너와 우리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7번은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땡큐노트 맨 앞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작성의 최고 강자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비전 설정에 막강하죠. 앞서 1번도 커뮤니케이션 작성을 잘 한다고 했는데요. 1번이 뭔가 원대한 사명과 공헌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7번은 개인적 차원에서 원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본능 영역 작성과 사고 영역 작성에 관심을 보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기 때문에 오지도 않은 미래를 즐길 수도 있으며 때문에 사실적 시간 기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취약한데요. 그러니까 7번의 플래닝 기록은 계획에서 멈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계획대로 실천한 내용이 적죠. 스스로 살짝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이에 더 재밌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루한 걸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꾸준히 앉아서 반복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학습 내용을 꾸준히 노트하고 요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친구가 요약한 노트를 빌려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노트 주인보다 시험을 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매우 좋죠. 지루한 수험 생활을 견디기보단 수험 생활 자체를 즐기기 위해 하루하루를 이벤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일종의 연극 무대라고나 할까요? 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책임하고 상처 주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이 진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니 유난히 재미있고 활발한 친구들이 생각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고 활발하긴 하나 뭔가 주도적이거나 능동적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회 응원단장을 할 만한 친구인데 결코 손을 먼저 들어서 하겠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의 추천에 의해 떠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면 어느 정도 이상은 다가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재미있고 활발해 보이는 7번이지만 이들의 깊은 곳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도 땡스 다이아몬드 작성은 힘들어하는 편이며 땡스 리딩도 독서 기록은 거의 없고 아이디어 위주로 작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은 사고 유형의 5번, 7번의 플래닝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같은 사고 유형이지만 너무 다르죠. 그러나 이들의 깊은 곳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은 건 같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불안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거죠. 오늘로써 1번부터 9번까지 유형별 플래닝 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는 가급적 학생들을 위해 스터디 플래너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른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대략 자신의 플래닝 방식에 공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유형별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플래너를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니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게 맞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사용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각각 무엇을 선호하는지 관찰하며 서로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고요. 그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거는 플래너 자체가 내게 맞는 아주 기분 좋은 무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써야만 하는 플래너가 아닌 쓰고 싶은 플래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게 된다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플래너를 다른 친구들처럼 꼼꼼히 사용하진 않지만 사실 너는 네 머릿속에 엄청난 플랜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다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라도 플래너를 기록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것. 평소에 노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플래너를 쓰고 있었다는 것에 내심 놀랐다는 것. 다만 내용을 보니 계획과 실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왜 실행하지 못했는지 변동사항을 기록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것. 너의 꿈 기록을 보니까 매우 구체적이라 꼭 성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